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진행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8억 4,700만 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전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추가 폭로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화약고가 된 유 본부장의 입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고 한 그의 말대로 이 대표에겐 시한폭탄이 불이 붙은 양상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과 이재명 대장동 수사와 정치권 움직임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우선 오늘 이 검찰이 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결사 방어해가지고 시행을 못했는데 오늘 다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현재 압수수색 중에 있다. 이런 그 속보가 뜨고 있습니다. 예, 속보가 나오고 있네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해야죠. 조금 전에 법무부 종합감사의 한동훈 장관이 들어가면서 압수수색이 돼서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뭐라 했느냐? 속보를 보니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아주 이제 적절한 발언이에요.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이제 법원이 발부한 거는 집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제 재량이 아니고 무조건 이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정도 보통 시간을 두고 발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일 전에 했으니까 지금 이제 압수수색하고 경찰력까지 동원해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또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을 던지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다. 그렇죠. 아주 이게 촌철살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뭐 근거 없는 게 음모론이나 여러 가지 제기하지만 법적으로 보면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을 던지면 전부 이제 특수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렇죠. 특수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중에서도 이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여러 사람이 위력으로 방해하거나 또는 이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이제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가중처벌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 아마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데 8층인가 봐요. 8층을 이제 경찰력을 동원해서 치고 들어가서 뭐 자기들은 이게 김용희는 3일밖에 출근하니까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그러는 이제 김용희가 대선 때 총괄 부본부장입니다. 모든 이게 자금 장부를 가지고 있을 텐데 어디에 두는 게 제일 안전하겠습니까? 자기 집에 둘 수도 없고 그렇죠. 자기 차에 둘 수도 없고 그래도 이게 민주당사가 안전하다. 이래가 이게 갖다 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외로 검찰이 기대하지 않은 의외로 이게 또 결정적인 서목형건이 놓을 가능성도 있다. 이래 봅니다. 지난주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 당시 주철현 의원이라고 여수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 출신이에요. 아마 지검장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거 다 치워버렸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치워버렸지 않았겠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컴퓨터가 증거인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쓰는 컴퓨터는 어떻게 치웁니까? 컴퓨터가 부원장실에 컴퓨터 없는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무슨 자료를 갖다 놨다든가 책상 속에 넣은 거 싹 치워버리는 그런 거 이렇게 치우면 이제 당연히 치웠다는 증거가 발견되면야 증거인멸이고 근데 컴퓨터가 있으면 그 본체에 어차피 이게 포렌식을 하면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컴퓨터까지 다 치우면 그야말로 이게 명백한 증거인멸이죠. 그렇죠. 컴퓨터 없는 원장실이 어딨냐 말이에요. 부원장실이. 그건 이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이제 큰 소득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 압수수색 때는 민주당원 169명 중에서 거의
120명인가 얼마인가가 와가지고 지금 압수수색을 막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고민정에는 우리는 막은 게 아니고 그냥 서 있었다. 그 앞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검찰 그 압수수색으로 한 검사에 예. 멱살이 잡히고 뭐 단추가 와이셔츠에 단추가 떨어지고 거기다가 무슨 계란도 투척하고 이러면서 공무집행 방해 안 들어갑니까? 그게 바로 이제 공무집행 방해죠. 예.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연합뉴스 TV만 3번 나갔어요. 예, 예. 오늘도 이게 계속 나오라고 지금 방송에 지금 제가 뉴스 교통방송 때문에 예. 연합뉴스 TV는 이제 그 시간을 변경했는데 예. 지금 그때 그 간분이요. 누구냐면 이제 그 호승진 승리할 때 밑으로 성 있잖아. 예, 호승진. 예, 호승진. 검사. 예. 정말 이게 대단한 검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옛날에 그 용장 명장들 있잖아요. 유명한 예. 이런데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 이 호성진 검사는 꼭 한번 칭찬을 해주대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이 수사 라인이요. 이재명 때려잡는 중앙지검의 수사 라인이 4단계입니다. 첫째는 이제 그 이원석 총장 예. 직접 관할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송경호 중앙지검장이죠. 그렇죠. 송경호 예. 중앙지검장. 예. 그 다음에 이제 고영곤 고영곤 차장, 4차장. 4차장이 차장. 예. 그리고 이제 그 강백신, 예. 우리 유명한 조국 재판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온 강백신 특수반부배 3부 부장입니다. 그분도 지난번 추미애 때인가요? 예. 박범계 때인가? 저 지역으로 그럼요. 좌천당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대장 조국 재판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온 사람 아니? 예. 강백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실무자가 부부장 검사 호승진. 아, 그렇군요. 이분이요. 이분이 사법연수원은 37기니까 한동훈의 그 10년 후배잖아요. 예. 근데 그 양력을 보면 서울 태생인데 경력이 대단합니다. 이분이 그 서울의 문일고등학교, 그 다음에 그 한양대 역사학과를 나왔어요. 아, 독특하게 사학과. 아, 근데 검찰은, 예. 와, 저도 이게 깜짝 수석을 했어요. 초임이 서울중앙지검이야. 아, 사법연수원 노가 수석했다니까? 한양대 사학과 넣어가지고. 근데 특이하네요. 이분이 수상 이력을 보니까 2012년에 그 검찰총장 표창, 그 다음에 2014년에 법무부 장관 표창, 뭐 이게 표창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호승진 이분이 그 집행할 때 계속 그 한치도 안 지고 의원들과 그 논쟁을 벌이는 이런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대장동 그 특검을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 여러 가지 그 촌철살인의 얘기들을 많이 했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동 특검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하는 쪽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자기들이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도둑놈이 예. 범죄자가 이제 자기를 수사할 기관을 선택한다? 쇼핑하듯이. 예. 이거는 이제 자유민주 법치국가에서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아니, 도둑놈이나 범죄자는 검찰이 수사하든 경찰이 하든 아니면 이게 공수처가 하든 누가 하든 이게 그대로 따라야지. 자기가 이게 뭐 특검을 해달라니 아니면 경찰에 해달라니 이런 식으로 이게 선택할 수 없다. 아주 뭐 타당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겁니다. 예. 변호사님. 예. 우선 또 검찰 수사 상황부터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 20일이죠. 새벽에 풀려 나왔고 21일 일부 언론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지금 폭탄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내 몫은 내 죄값은 내가 받고 이재명은 이재명이 당신이 받아라. 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또 돈 준 것에 대해서도 이재명이 몰랐을 리가 있느냐. 김용희가 누구냐. 정진상이가 누구냐. 정진상한테도 뭐 술 100번, 1000번 사줬는데 술값 한 번 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 돈 받을 때는 아주 그냥 덜썩 받고는 지금은 모른다 하는데 내가 유령을 만났느냐. 그리고
이제 다 얘기하겠다. 말하자면은 검찰 수사, 법정에 가서 있는 그대로 사실 다 얘기하겠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 지나고 보니까 헛것인 것 같더라. 헛것을 너무 쫓았다. 이렇게 후회까지 했는데요. 이번에 다시 그 추가 폭로가 나왔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김용은 들어갔고 8억 4,700만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불법 대선 자금인데 그중에서 한 6억 정도가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진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는 증거인멸의 회유 그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김용이 그 9월 29일 날 유동규가 압수수색 당할 때 전화를 해가지고 정진상이가 어떠고 저쩌고 한다는 내용을 지금 유동규한테 전해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로 이정수 당시 중앙지검장이 지금 거론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근데 그 유동규의 그 인터뷰 있잖아요. 한국일보부터인데 여러 인터뷰가 있잖아요. 거기 그 가장 핵심은 제가 듣기로 핵심은요. 근데 그 작은 돌 하나 던진 거다. 그러니까요. 이 말은 시작이다. 앞으로 큰 돌 제대로 이게 폭로하겠다. 지금 이제 그 8억 4,700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작은 돌에 불과하다. 이게 그 핵심이에요. 지금 이제 그 언론에는요. 그 이후에 놓은 게 이제 박사님이 말한 정진상이나 김용 요런 데 그 증거 인멸 또는 이제 그 범인 도피 요런 데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이거는 이제 그 SBS나 조선일보나 언론에 많이 났죠. 근데 언론에 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그 정진상 부분은요. 이거는 이제 명백하게 이제 그 바로 이제 그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정진상이가 이제 그 17분 전에 압수수색. 17분 전에 이제 그 유동규하고 7분간 이게 통화를 하면서 핸드폰을 던져버리라. 이거는 이제 명백하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이 자체로 이게 구속 사유입니다. 정진상이가. 그리고 이제 이거는 검찰하고 공모를 한 거죠. 그때 검찰이 핸드폰을 이게 뭐 7일 동안 찾아도 못 찾았잖아. 그래서 이게 거짓말해가 창문으로 던졌는데 창문이 열린 흔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조작 거짓말도 했고요. 근데 나중에 눈치 없던 경찰이 하루 만에 찾아버렸잖아. 하루 만에. 근데 검찰에서는 경찰 보고 핸드폰 달라 포렌식하게 이런 요청도 안 한 거죠. 결국에 그 창문으로 던지고 그때 비도 안 오는 날 우산 들고 누가 이게 핸드폰 주워가려고. 주워갔죠. 바로 이게 그게 다 짜고 치는 게 고스톱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그 증거죠. 이 증거인멸은 검찰, 그 다음에 그 정진상, 김용, 전부 이게 그 모의해서 한 거죠. 검찰이 정보를 준 거예요. 17분 전에. 그래, 근데 유동규하고 7분을 통화한 거죠. 그리고 이게 핸드폰 던지라고 주워가고, 그 다음에 검찰이 찾는 엉뚱한 데를 찾은 거예요. 찾는 신용만 한 거지. 왜 안 찾으면 안 되니까. 어디게 거짓말 하면서 창문으로 던진 걸 알아요, 검찰도. CCTV에 다 있거든요. 근데 창문을 연 흔적도 없다고 천장이나 엉뚱한 데 찾으며 하다가 나중에 경찰이 바로 하루 만에 찾아서 돌려준. 이 자체가 이게 뭐 천인공날 명백한 범죄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김용희가 전화를 해가지고 유동규한테 압수수색 당시에 지금 정진상이가 여기서 뭐 언론에서는 A 검사장이라 했습니다만은 이정수 당시 중앙지검장 이 박범계 고등학교 후배 아닙니까?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사실상 그 수사를 총괄하고 있었는데 이정수와 만나서 얘기가 다 됐다. 그러면 병원으로 입원을 해라. 그러면은 뭐 체포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그래서 그 다음날 30일 날 병원에 사실은 찾아갔어요. 응급실로. 근데 그 응급실에서 체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진상이하고 지금 또 이 이정수 지검장이 술을 같이 마시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유동규한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게 것은 이제 그 의문이 이제 하나하나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는 거예요. 예. 옛날에 이재명이가 국감할 때요. 질문도 안 했는데 스스로 자백을 했죠. 그때 압수수색하는 날 유동규가 자살 시도했다.
자살 시도했다. 예. 이걸 이게 그 이재명이가 먼저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고받았냐? 이랬더니 뭐 나중에 어물어물하다가 정지상이나 보고받은 말을 못하니까 예. 언론 보고 이게 마치 아는 것처럼 이랬는데 그때 김용희가 그런 거죠. 너 이게 그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예. 입원하면 이게 그 체포를 면한다. 예. 근데 그냥 입원하려면 갑자기 아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너가 이게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약을 먹어가지고 이게 아픈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꾸미라. 아. 근데 진짜 죽으면 안 되니까 약을 조금 먹은 거죠, 수면제를. 예. 예. 조금 먹으니까 이게 그때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이거는 위장 자살극이다. 예. 유동규의 2번 자살극은 위장이다. 예. 경고임 이렇게 제가 말했잖아요. 예. 여러 차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복통 정도가 왔대. 설사. 약을 먹었는데 입원을 해야 되니까 뭐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박근혜는 이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응급실에 간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실제는 복통 정도 약간 오가지고 조그만 이렇게 그 먹으니까 그러면 이게 병원에서 볼 때는 야 이게 뭐 별로 아픈 게 없네. 예. 설사 정도 복통 정도니까 예. 그래서 이게 입원이 안 돼서 체포돼 버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마 이재명이는 진짜 자살 시도인 줄 알았을 수도 있고 실제는 이게 입원하기 위해서 쇼인데 그거는 이제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국감에서 크게 한번 문제가 됐는데 지금 진실이 밝혀지기로는 결국에 김용희가 너 이게 응급실에 입원하면 검찰하고 이야기돼 있으니 체포를 면하니까 네가 입원해라. 네가 아픈 데는 어떻게 네가 만들든지 이런데 자기가 진짜 죽을 수는 없잖아. 진짜 아프게 입원할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입원이 거부되고 응급실에 그래서 이게 그 체포된 이게 바로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상이하고도 그 당시에 한 8차례 통화를 했고 정진상에는 뭐 검찰에 가서 있는 대로 솔직하게 잘 떳떳하게 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런 얘기를 무슨 8번이나 할 일은 없고 김용도 그때 뭐 7번인가 해갖고 한 16번인가 뭐 이렇게 전부 했다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뭐 이재명이 가담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재명 측근들하고 검찰하고 좀 내통이 됐다. 문재인 검찰하고 그 뭐 친문딸랑이 검사들이었으니까 외환경 검사들이었으니까 이게 내통이 됐다고 봐야겠네요. 아 그럼요. 정보가 이제 줄줄이 샜다 봐야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왜 아느냐면 수원지검 보면 알죠. 예. 수원지검의 그 수사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제 압수수색 영장까지 쌍방울에 샜죠. 그때 생계 이남석 변호사, 이태영 변호사, 예. 그 변호사까지 공모해가지고 수사관이 이제 그 쌍방울하고 검찰 수사관이 다 구속이 됐죠. 예. 수원에서 이게 다 정보가 샜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안 샜는가? 이건 당연히 저는 이제 정보가 다 샜다고 보고요. 예. 그때 수사 라인을 보면 중앙지검장이 이정수 있잖아요. 네. 이정수는 이제 그 박범계의 남강 고등학교 후배고요. 박범계의 후배니까 당연히 박범계한테 다 보거나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수사팀장. 팀장은 이제 그때 4차장 김태훈. 예. 김태훈은 이제 저하고 대학 동기죠. 예. 송경호 지금 중앙지검장하고 동기입니다. 우리 셋 다 동기예요. 예. 김태훈은 이제 그 서울대 부총학생장으로 유명한 이제 그 주사파 운동권이죠. 김태훈. 예. 그리고 이제 검찰과장 할 때 윤석열 대통령 징계할 때 그때 총재 앞장섰던 이게 김태훈이죠. 운동권 중에 빨갱이. 그 위에가 바로 이종건, 그 위에가 심재철 아닙니까? 네. 서울법대 3인방. 네. 그래서 이제 정보가 샜고 무엇보다 이게 그때 실무 압수해가지고 간 사람 있죠. 네. 실무자는 이제 그 바로 송철호. 송철호의 사이 김영준. 예. 김영준. 송철호 사이 검사가 부부장입니다. 예. 송철호가 이게 누굽니까? 문재인이가 이제 바보 노무현보다 더 좋아했던 바보 송철호. 네. 송철호 이제 당선 때문에 청와대 13, 4개 부처가 지금 재판받고 있죠. 네. 그 사회가 이제 김영준입니다. 이 말은 이제 이정수, 그 다음에 김태훈 차장, 그 다음에 김영준 부부장 검사. 이 라인이 정보가 안 세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네. 저는 정보가 줄줄이 샜다. 당연히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유동규의 폭로 중에는 2014년에 그 나무밭에 1억 5천만 원을 받아갖고 김용한테는 1억 원을 줬고 물론 그 이후에 8억 원의 돈을 줄 때는 안양시 박달동에 탄약고 이전 민원도 했습니다마는 정진상한테도 또 5천만 원을 줬다.
이렇게 지금 폭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앞서서 이정수도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식도 없고 연락한 사실도 없고 식사 술자리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고, 이 정진상도 일고 가치 없는 허구다 이렇게 또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럼 누구 말이 맞습니까? 아니 이제 저 이정수도 부인을 돈 받았다는 사람이 뭐 자기가 얘기할 이제 일 돈 없죠. 받았다고 자백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죠. 아니 이거는 이제 굳이 유동규 씨가 이제 굳이 허위로 무고해가지고 이게 자기가 무고로 처벌될 수도 있는데 예. 명예훼손이나 굳이 없는 사실을 지어낼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김용이나 정진상이는 당연히 부인을 할. 왜냐하면 이게 인정하면 그 당시는 공무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이제 7년이거든요. 그러면 7년 지났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그때 김용희는 이제 그 시의원으로 공무원이죠. 예. 예. 그 다음에 그 정진상이도 이제 정책실장부터 당연히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은 이제 그 뇌물이 돼버려요. 뇌물이 되면 이제 그 3천만 원만 넘어도 특가법으로 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단단해 버려요. 3년 이상에. 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3년 이상. 그 다음에 5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 5년 이상. 그 다음에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 무기징역. 예. 그러면 이게 공소시효가 딱 이상이잖아. 그럼 15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충분히 지금도 처벌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정재상이나 김용한테 준 돈을 유동규 말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액의 그 남욱이나 다른 사람들. 특히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우리 이몽주라고 있습니다. 이몽주. 포원 정몽주 할 때 몽주. 이분이 그 남욱의 최측근입니다. 천화동이 4호의 이사입니다. 네. 예. 원래는 이제 부산저축은행 그 회장의 그 친척, 그때 알선 10억 받고 여기 그 대출 알선했던 조우영이라고 있잖아요. 예. 조우영의 사람으로 일하다가 나중에 그 남욱이 측근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남욱이가 주인인 천화동이 4호의 이사인데, 이 이몽주가 모든 걸 이렇게 꼼꼼하게 10원 하나까지 입출금 내역, 자금 전달한 장소, 모든 걸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해놓은 메모가 있어요. 이 메모가 검찰에서 확보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정확한 날짜나 금액이 증거. 그래서 8억 4,700이 노는 거예요. 장소나 모든 게. 그 메모가 스모킹 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거 안종범의 수첩보다 더한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정진상이나 김용은 이제 구속됐지만, 예. 정진상은 이제 이걸로도 5천만 원 있지만, 무엇보다 이 핸드폰을 버리라. 그리고 이제 검찰이 압수해 놓으니까 버리라. 이 말은 이 검찰하고 내통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거죠. 압수액을. 그 다음에 증거인멸을 교사한 거잖아. 예. 이 자체로 이 정지상은 뭐 성남 FC를 떠나서 바로 이게 영장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바로 지금 이게 곧 아마 이번 주나 정지상에는 영장 청구가 될 걸로 보여요.